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브라이튼 사이클의 효율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세 가지 방법으로 리제너레이션, 리히팅, 인터쿨링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끝냈고요.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면 이제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터빈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스틸 굉장히 매력적인 그 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통 뭐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터빈 배기가스의 온도가 약 한 700도 정도 된다고 했을 때에 충분히 그 매력적인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버리기보다는 하나의 열교환기 리제너레이터라는 걸 설치해서 그 연소실로 공급되는 그 컴프레스된 그 에어의 공기 온도를 높여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약간 재생산할 수 있겠다, 재생할 수 있겠다라는 게 바로 리제너레이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쿨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기를 압축할 때에 한 가지, 딱 하나의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한 번에 압축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우리가 멀티 스테이지, 여기서 이제 2 스테이지, 2단 압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컴프레서 1하고 컴프레서 2를 통해서 나눠서 한 번 압축하고 그 다음에 두 번 압축하고. 그런데 이제 공기를 압축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기의 압력이 올라가지만 동시에 뭐도 올라간다? 온도도 올라가게 되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주 목적이었던 원래 공기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함인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공기의 밀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압축한 효과가 많이 상쇄가 되니까 압축하는 단계 사이에 쿨러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인터쿨러라고 얘기했는데, 인터쿨러를 이용해서 압축이 된 그 공기의 온도를 식혀주는 거죠. 냉각시켜주는 겁니다. 바깥으로 빼줌으로 인해서 압력은 뭐 동일하게 유지하되 온도를 낮춰줌으로써 다시 떨어진 밀도를 위로 올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제 압축기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압력을 높여주는 거죠. 여기서 나와서 이제 컨버션 챔버로 들어갈 때는 뭐 이미 어느 정도의 밀도는 이제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가 뭐 약간 올라가더라도 크게 뭐 문제는 되지 않고요. 리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공기의 온도를 더 높여서 연소실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차가운 공기를 연소실에서 가열시키는 것보다는 이미 뭐 뜨거워진 그런 공기를 가열시킬 때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는 훨씬 더 작아지겠죠. 그게 바로 Q인을 줄여서 우리 최종적으로 열 효율을 구할 때 Q인을 줄여서 그 다음에 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터빈을 통해서 팽창할 때도 한 번에 그냥 하나의 큰 터빈을 통해서 쑥 팽창시키는 것보다는 한 번 팽창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 팽창하고 그 사이에 어떠한 또 히터를 집어넣어서 열을 더 공급해 주는 거죠. Q인 공급해 줌으로써 그 얻어낼 수 있는 그 터빈 웍 자체를 그럼 터빈 웍이 많아지겠지. 하나 하는 것보다는. 자, 이런 효과를 이제 얻는 게 바로 리히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TS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TS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이 과정이 첫 번째 그 압축 과정이죠. 컴프레서 1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식힙니다. 인터쿨링. 압력이 올라갔어요. 한 번에 이제 압축을 통해서 이제 압력이 올라갔는데 마찬가지로 뭐도 올라간다? 온도도 올라가잖아. 그죠? T1에서 T2로 온도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다시 떨어뜨리고 싶다. 그래서 T3까지 떨어뜨립니다. 인터쿨링을 통해서.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Qout인데 Qout 인터쿨링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2단 압축할 때 3, 4 과정, 그래서 두 번째 컴프레션이다. 그래서 WC2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4에서 6까지는 원래 전체적인 게 Qin 과정인데 우리가 여기 리제너레이를 통해서 100% 리제너레이션이 있을 때 9에서 10까지가 전체 다 세이브 된 거라고 하면 이렇게 와서 effectiveness, 즉 열기환율이 100%라는 가정하에 9번하고 5번의 온도가 똑같죠. 그럼 100%온 거죠. 100% 지금 열이 회수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는 4에서 6까지 전체적인 Q인 연료를 통해서 온도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4에서 5까지는 폐열 회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고 나머지 5에서 6까지만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에서 7이 이제 뭐다? 한 번에 팽창 T1 과정. 그 다음 여기서 또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뭘 한다? 여기서 Q in reheat 통해서 다시 에어의 온도를 올려주죠. 이렇게 8까지 올린 다음에 두 번째 팽창. 그래서 팽창할 때 발생하는 일 두 가지 있습니다. T1, T2. 그 다음 압축할 때 압축기 두 개 있으니까 compressor work 1, compressor work 2 두 번 있고요. Qin primary 그 다음에 reheat 과정에서의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열을 공급해줘야 되는 거고 이 Qout은 10에서 1까지 Qout 과정 이렇게 조금은 복잡하지만 two stage compression, two stage expansion 과정 그래서 intercooling 그 다음에 reheating, regeneration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이 브라이튼 사이클의 TS 다이그램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 reheat, regeneration, 또 인터쿨링이 다 들어가 있는 브라이튼 사이클의 열효율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regeneration, reheat, 그 다음에 인터쿨링이 있더라도 그 열효율을 구하는 공식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1-Q out over Q in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만 Q in이 두 가지가 있죠. Q in, 컨버션 과정에서의 Q in과 reheat 과정에서의 Q in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6까지 과정이 바로 Qin 컨버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Qin은 H6-H5가 되는 거고 두 번째 Qin 어디? 여기 리히팅 과정에서 H8-H7 그래서 두 개. 그 다음에 Qout 마찬가지로 두 번 있죠. 10에서 1까지 그래서 H10-H1 그 다음에 어디서 인터쿨링 할 때 H2에서부터 H3까지 이 두 가지 Qout 있는 거죠. 그래서 Qin과 Qout을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정리하면 돼요. 근데 정리하기 전에 아이디얼 케이스에 대해서 아이디얼 케이스, 즉 무슨 케이스, 아이디얼 케이스라고 하는 건 뭐다? 이펙티브니스가 100%일 때 이렇게 된다 그러면 9과 5는 동일할 것이다 라는 거죠. 10과 4도 동일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T1하고 T3는 또 같고요. 그러면 H1과 H3도 같을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면 Brighting cycle with intercooling, reheating and regeneration case 자 다음과 같이 좀 복잡하지만 열효율 구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모든 스테이트에서의 그 엔탈피를 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H1, 2, 그 다음에 왔으니까 3, 4,
5, 6, 7, 8, 9 다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베이직한 케이스의 그 브라이튼 사이클 항상 각각 스테이트에서 T, P, 그 다음에 V 그 다 구할 수 있으면 H 값 다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스테이트에서의 H 값 다 구하면 뭐 열효율 구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Multi-stage compression with intercooling as the number of stages is increased. 우리가 지금 싱글 스테이지에서 2 스테이지 방금 봤는데 그럼 스테이지가 이제 3 스테이지, 4 스테이지, 5 스테이지 다 늘어난단 말이야. 그럼 the compression process become nearly 뭐가 된다? isothermal at compressor inlet temperature and the compression work decrease.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티 스테이지 하는 거, 한 번에 쭉 올렸을 때보다는 2번 올리면 이때에 한 번에 그 웍보다 비록 2개가 있더라도 각각이 작아지니까 토탈하면 줄어든다라는 거죠. 3번 하면 더 줄어들 거고 4번 하면 더 줄어들 거고 점점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컴프레션 웍 자체가. 그런데 그럼 여기서 nearly isothermal이 된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이냐? 좀 이따가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 마찬가지로 multi-stage expansion with reheating 할 때에 마찬가지로 reheating 하는 그 팽창하는 그 스테이지가 2 스테이지에서 3, 4, 5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the expansion process become 또 어떻게 된다? nearly isothermal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더 팽창 일도 더 많아질 것인데 자, 그 다음 장을 얘기를 먼저 할게요. 지금 앞서선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 번에 쭉 올리는 게 있고 2번에서 올리는 게 있고 이제 3번에서 또 올려도 되고 4번 해서 또 올려도 되고 그래서 그 스테이지가 많아지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막 많아지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 일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자가 이렇게 그 TL average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가는 데 있어서 무슨 과정? 온도가 변하지 않는 과정 온도가 일정한 과정을 우리가 무슨 과정? isothermal proces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즉 nearly isothermal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팽창할 때도 한 번에 팽창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가지고 팽창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최고 온도에 근접하는 isothermal한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아주 그 infinite number, 굉장히 무한한 넘버로 우리가 컴프레션 과정과 무한한 넘버로 expansion 과정이 이루어지면 자, 그 가장 최저 온도의 평균 정도로 해서 이렇게 isothermal한 과정과 그 다음에 isothermal한 그런 팽창 과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된 거 우리가 배웠어요. 이 무슨 TS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긴 게 어떤 사이클인지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intercooling and reheating always decrease the thermal efficiency unless 이건 뭐 이따가 얘기해야 될 거고 그래서 TS 다이어그램이 지금 이렇게 된다면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다? 우리가 공부했던 또 에릭슨 사이클하고 이제 동일한 에릭슨 사이클의 TS 다이어그램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압축 과정이 아이소서멀 과정, 팽창 과정이 아이소서멀 과정으로 일어납니다. 자, 이게 앞서 지금 설명한 그 두 가지 문장에 대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컴프레션 스테이지가 이제 늘어난다.
늘어난다면 그 과정 자체가 리얼리 아이소서멀한 과정이 되고 팽창 과정도 마찬가지. 그 익스펜션 스테이지가 늘어나면 리얼리 아이소서멀한 과정이 된다라는 얘기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The steady flow compression or expansion works is proportional to the specific volume of the fluid.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컴프레션하고 익스펜션 워크 자체는 뭐랑 비례한다? 스페시픽 볼륨하고 비례한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컴프레션 워크하고 이 터빈 익스펜션 워크는 뭐에 비례한다? 스페시픽 볼륨에 비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컴프레션 워크는 어때야 좋아요? 어때야지? 작아야 좋죠. 이건 작아야 좋고 익스펜션 워크는 최대한 크면 좋단 말이야. 크면 좋은데 컴프레션 워크 지금 우리가 그 인터쿨링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인터쿨링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스페시픽 볼륨이라고 하는 거는 뭐의 역수? 밀도의 역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때? 컴프레션 과정 동안에는 어때야 된다? 밀도가 커야지 좋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많은 양을 우리가 압축할 수 있는 거니까. 이 크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스페시픽 볼륨은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컴프레션 하는 과정에서 스페시픽 볼륨은 작은 게 좋아요. 그 단위 질량당 최적 자체가 크면 그만큼 압축할 때 힘들다는 거야. 많은 볼륨을 압축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스페시픽 볼륨이 작아야지만 컴프레션 워크 자체가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팽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터빈의 워크는 큰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스페시픽 볼륨이 최적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팽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 컴프레션하고 그 다음에 익스펜션 워크는 그 플루이드의 스페시픽 볼륨에 이제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밀도가 크고 작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대학교 레벨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스페시픽 볼륨으로 이제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Therefore, the specific volume of working fluid should be as low as possible. 그래서 그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컴프레션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어떻게 된다?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익스펜션 과정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능한 커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컴프레션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폴리트로픽 보통 이제 프로세스니까 자 1번에서 이 P1에서 P2로 지금 우리가 압축을 하고 있는 거지 컴프레싱 하고 있는 겁니다. 컴프레션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1에서 10 이렇게 해서 지금 압축을 하고 있어요. 압축하면 지금 이 터보 머신의 경우에 그 컴프레션 워크라고 하는 거는 VDP이기 때문에 어떤 에어리아냐면 지금 이 패스 아래 요 에어리아 자체가 지금 뭐다? 이게 바로 뭘 의미한다? 컴프레션 워크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컴프레션 워크를 의미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인터쿨링이라는 거 배웠어. 인터쿨링 한다는 건 뭐다? 올라가다 한번 온도를 떨어뜨리고선 그 다음에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얼마만큼이 세이브 되는 거야? 지금 이 핑크색만큼 요 에어리아만큼이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컴프레션 워크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소서멀하게 압축한다는 거는 뭐다?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 라인을 통해서 압축을 한다 그러면 이마만큼의 컴프레션 워크 자체가 없어질 거니까 줄어들 거니까 훨씬 컴프레션 워크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컴프레션 할 때에 그 압축 스테이지를
가능한 많이 늘리고 그 사이에 인터쿨링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 압축 과정이 아이소서멀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 가장 미니멈한 컴프레션 웍이 소모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거를 안 할 거면 최소한도 투 스테이지를 통해서 한 번 인터쿨링하고 두 번째 했을 때 이만큼 줄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3번 한다라고 하면 더 줄어들 수 있는 거겠죠. 뭐 많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뭐 이렇게 갔다가 이제 줄이고 이렇게 갔다가 또 줄이고 뭐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요거하고 요거만큼 더 줄어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에릭슨 사이클 아까 우리가 그 넘버 오브 스테이지가 이제 증가하고 그 사이에 인터쿨링, 그 다음 팽창 과정에서 뭐 리히팅 과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아이소서멀한 컴프레션, 아이소서멀한 익스펜션이 가능한데, 그 자체의 TS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생겼냐면 에릭슨 사이클의 TS 다이어그램과 동일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Intercooling and heating always decrease the thermal efficiency unless they are accompanied by the regeneration. 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인터쿨링하고 리히팅 자체만 한다면 브라이튼 사이클의 열 효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열 효율은 더 안 좋아져. 왜냐하면 그 리히팅만 먼저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이제 리히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연료를 더 쓰게 되잖아. 우리가 재열하기 위해서 연료를 더 쓴단 말이야.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 리제너레이션이 없었다고 해봐요. 리제너레이션이 없었다고 그러면 Q2는 4에서 6까지 전체 Q인이 있고, 이게 열 효율의 지금 분모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Q인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 전체적인 열의 공급량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연료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늘어나니까,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돼? 당연히 열 효율은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Q1 더 많이 빠지고 많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 분자가 커지니까 여기서 1에서 더 큰 걸 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열 효율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쿨링하고 리히팅 하는 목적은 뭐다? 인터쿨링하고 리히팅 하는 목적은 이 TS 다이어그램에서 봤을 때에 이 TS 다이어그램 이 안에 그 에어리아가 나타나는 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전체 에어리아가 의미하는 게 전체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터쿨링, 멀티스테이지 컴프레션 with intercooling, 멀티스테이지 익스펜션 with reheating은 뭐다? 이렇게 에어리아가 더 늘어나게끔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자체가 증가하는 데는 인터쿨링하고 리히팅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M단만 곱하면 어떻게 돼? 네트 파워가 되잖아. 파워. 그래서 게스터빈의 파워를 우리가 향상시키려면 인터쿨링, 리히팅 하는 게 좋은데, 인터쿨링하고 리히팅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Q인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Q아웃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다? 열 효율은 오히려 나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 효율은 어떻게 좀 유지하면서 파워도 올리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뭐랑 같이 해야 된다? 리제너레이션하고 같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쿨링 앤 리히팅은 항상 always the thermal efficiency를 어떻게 떨어뜨리면 나쁘게 한다라는 겁니다. Unless they are accompanied by regeneration. regeneration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반드시 regeneration하고 같이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열 효율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파워는 파워대로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이유가 나와 있죠. This is because intercooling decreases the average temperature at which heat is added and reheating increases the average temperature at which heat is rejected. 설명했던 거고요. 그래서 자, 두 번째, if the number of compression and expansion stages is increased, 늘어나면 the ideal gas turbine cycle with intercooling, reheating, regeneration approaches 무슨 사이클? 에릭슨 사이클하고 비슷해진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문장들은 중요하겠죠. 특히 에릭슨 사이클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이게 문제 내고서 여기다 가로 넣기 하면 에릭슨 사이클 쓸 수 있겠죠. 뭐 시험 볼 때 가로 넣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것도 못 쓰고 이 사이클까지는 주고선 여기만 가로 넣기 하면 사이클 보고서 이제 여러분들 들어본 사이클은 이제 전부 다 이제 넣기 시작합니다. 뭐 오토 사이클, 디젤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 뭐 어쩌고저쩌고 다 쓰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세요. Summary efficiency approaches theoretical limit. 카르노 사이클 efficiency 그 무슨 얘기였어요? 카르노 사이클의 두 과정, 아이소서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에릭슨 사이클의 열 효율은 뭐랑 유사했습니까? 1-TL over TH라고 하는 카르노 사이클하고 생긴 건 똑같았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contribution of each additional stages to if summary efficiency is less and less and the use of more than 2 or 3 stages cannot be justified economically. 그래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에어리아가 늘어나면서 네트워크는 더 많아지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나 그만큼 컴프레션 스테이지를 늘린다. 그리고 인터쿨링을 늘린다. 익스펜션 스테이지를 늘리고 그럼 터빈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리히팅 많이 한다라는 거 자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게스터빈을 만들 때 뭐하다? 경제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2단에서 3단이면은 뭐 어느 정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싱글보다는 이제 2 스테이지 했을 때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3 스테이지까지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좋아지는데 그 이상 되면은 조금 좋아지는 건 조금 좋아지는데 그만큼 우리가 그 설비 투자할 때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